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4천 명을 넘고 사망자도 100명을 넘어섰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와 사망자 발생 지역이 중국 각지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후베이성 여행 경보를 4단계로 격상하고 자국민의 중국 여행 재고를 권고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발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비상탈출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주 여행 등 우주 상업화에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지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륙은 비가 모두 그쳤는데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평창 용평에 29.6cm의 폭설이 쏟아졌고 홍천 구룡령에 21.5cm, 대관령에 20.7cm의 큰 눈이 내렸습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30cm, 경북 북동 산간과 제주 산간에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전국이 10도 안팎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며 사망자가 100명을 넘고 확진자도 4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사망자는 24명 증가한 것이고 확진 환자는 1,3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AFP 통신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인용해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06명, 확진 환자는 4,428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도 후베이성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100명으로 늘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베이징과 허난성 등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중국 전체의 사망자 수는 거의 매일 20명 이상 나오면서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중증 환자는 500명에 육박하고 의심 환자도 6천여 명에 달해 사망자와 확진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수도 전날보다 10,000명 가까이 3만 2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독일 뮌헨시 보건부 대변인은 바이에른주 스타른베르크에 거주하는 남성의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인됐다고 27일 밤 밝혔습니다. 스타른베르크는 뮌헨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것은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프랑스 보건당국은 최근 중국에 다녀온 3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자국민의 중국 여행 재고를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제적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중국 내 위험 수위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는 당초 국제적 위험 수위를 보통으로 잘못 표기해 바로잡은 것뿐이라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세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Outside of China, we're aware we've been reported 37 cases from 12 countries. And it's really critical that hospitals make sure that th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that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중국 당국과 감염 확산 방지책을 협의하고자 현재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줘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중국을 방문한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미국의 국무부는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 계획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 우한이 위치한 중국 후베이성으로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해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예산 지원과 경제 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 원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목적 예비비 2조 원에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변동성이 커진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감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듯 마스크 착용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인천공항 출국장.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여행 중에는 가금류, 야생동물의 접촉을 피해 주시고 기침과 발열이 있는 호흡기 유증상자와의 접촉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공항 곳곳은 마스크를 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돌아오는 사람, 떠나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마스크로 무장했습니다. 공항에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러 왔으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가자는 의미에서 마스크 쓰고 왔습니다. 입국장에는 춘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불안한 건 이용객뿐만이 아닙니다. 항공사와 공항 직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좀 불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되게 안심이에요. 이런 가운데 중국인의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과 나흘 만에 수십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크리스 스미스 박사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마스크를 사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적합도 검사를 거쳐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장치와 여과장치가 충분하고 적절한 마스크를 처방받아 쓴다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뉴질랜드 보건부의 애슐리 블룸필드 박사는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일반 감기든 독감이든 어떤 증상이 느껴진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폭주하는 민원 탓인지 먹통이기 일쑤고 어렵게 전화가 연결돼도 무성의한 안내 지침을 내려 불만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지 말고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증상이 있다면 1339로 문의하라는 정부. 하지만 관련 전화가 폭주한 탓인지 상담원과 연결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직원은 중국인 투숙객의 기침 증상이 예사롭지 않아 1339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 끊기거나 대기하기를 수차례.
하지만 50분 만에 겨우 연결된 상담원의 안내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손님들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병원에 가라. 통역이 되는 사람이라고 동의를 해서 가라. 중국 사람들이 뭐 가겠어요. 신고하면 뭐예요. 굉장히 정시적인 거잖아요. 가족과 중국을 다녀온 A씨도 기침갈의 증세가 의심스러워 1339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한 정보는 듣지 못했습니다. 인하대 병원이 여기 지금 코로나 지정병원이 맞아요? 그 해당 기관에 물어보셔야 돼요. 인하대 병원이 큰 종합병원인데 이게 지정병원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조너웨이 시스템이 있으면 해드렸죠. A씨는 결국 직접 병원 2군데를 다니며 6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A형 독감을 판정받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여러 명과 접촉한 셈이라 불신이 커졌다고 합니다. 주위에 피해를 줄 것 같고 그냥 바로 병원을 가는 것 같으면 오만 개 사람들을 다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온라인에도 먹통이 된 1339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원이 폭주해 전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인력을 증원하고 다른 콜센터와 연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학 교수의 절반 이상이 논문에 부당한 저자의 이름을 올리는 문제가 학계에 만연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구재단의 과제를 수행한 대학 교수 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0여 명이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논문 표절이나 대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는 2007년 이후 10여 년 동안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논문 139건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자국 우주인을 실어나르는 프로그램을 러시아가 아닌 미국 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최근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발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반면 경쟁 상대인 보잉은 유인 발사의 전 단계인 무인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민간 우주인 발사 경쟁에서 먼저 우승 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9일 유인 우주선 발사의 마지막 관문인 비상 탈출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비상 탈출 테스트는 실제 유인 우주선 발사에서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주인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As far as we can tell thus far, it is a picture-perfect mission. It went as well as one could possibly expect. 경쟁 상대인 보잉이 지난해 말 비상 탈출 테스트의 전 단계인 무인 우주선 발사에 실패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미국 땅에서 미국 우주인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유인 우주선 발사에 한 발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스페이스X가 올해 예정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주여행 등 우주상업화의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민간 우주여행이 가능할 거고 달이라든가 아니면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기술적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014년 스페이스X와 보잉과 각각 민간 우주인 발사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1년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폐기 이후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에 미국 우주인을 태워 보내왔는데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한다는 비판 여론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로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YTN 사이언스가 개성과 솜씨로 무장한 장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공방.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이곳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공예 카메라를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작업을 거쳐 탄생한 카메라에는 장인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처음에 딱 작동하는 그 순간
제일 깊었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수공예 품은 이영만리 타국에서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면도칼을 찾는 사람이 다시 늘면서 공방의 젊은 장인들의 일손도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물건들을 생산해내는 시대에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고유의 색깔을 담아내는 장인의 손길이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장인들은 최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을 때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더 일에 몰입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금손으로 무장한 장인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닌 로봇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될지, 대대적인 일자리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장인들의 활약은 YTN 사이언스 신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더 메이커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이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4,500여 가구 1,800여 명 가운데 SNS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47.7%로 2011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으로 집계됐고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매체별 평균 사용 시간은 TV가 하루 3시간가량으로 여러 매체 가운데 가장 길었지만 종이 매체는 29분으로 8년 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부를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쓰는 정보, 즉 금융 빅데이터는 분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금융 빅데이터를 무료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문을 연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오프라인 센터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정보와 보험, 대출, 증권 등 금융 데이터뿐 아니라 부동산과 소셜미디어 같은 비금융 분야까지 10개 컨소시엄 업체들의 정보가 모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정보만 해도 2,800만 명의 고객과 304만 개 가맹점에서 모인 것.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뺐지만 나이와 성별, 가맹점 등의 정보만으로도 소비 행태를 분석해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전체 카드사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 데이터만 보더라도 초당 150건의 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패턴을 이용해 보실 수 있고 소상공인의 시장 분석이나 창업을 위한 기초 자료 등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비금융 정보까지 결합하면 뜨는 상권이나 소비 트렌드까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개하는 정보에 차등을 두긴 했지만 신청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시장 분석이라든지 지역 가맹점 매출 같이 좀 더 통계화된 데이터를 이용해 볼 수 있으시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이 공간에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대용량의 데이터, 논문 같은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으십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무료 제공되지만 데이터를 통째로 내려받아 가려면 비용이 듭니다. 홍보를 위해 신용카드 고객들의 소비 행태를 분석한 책까지 냈는데 모든 물건을 온라인에서 사는 이른바 온라인 올리형의 소비자가 16.8%를 차지해 10개 소비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트레킹을 하던 한국인 4명이 실종된 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날씨 탓에 현재 수색 작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1월은 히말라야에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시기인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